안녕하세요.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선화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화학이란 어떤 학문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화학은 한문으로 될 화자의 학문학자를 씁니다. 이 말은 즉 화학은 무언가가 되거나 변화하는 것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이지요. 영어로는 chemistry, 연금술을 뜻하는 알케미에서 따온 말입니다. 이는 화학이 기본적으로 물질 자체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물리가 물질의 이동, 에너지,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된 이론을 만드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화학은 좀 더 물질 자체에 집중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화학이라는 뜻의 영어 chemistry의 어원이 된 연금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연금술은 금속을 금으로 변환하는 연구를 말하는 것인데요. 근대 화학 연구의 전신과도 같은 학문입니다. 지금은 판타지에 가까운 이야기이지만 당시에는 많은 과학자, 철학자들이 이 연금술에 매달렸었죠. 보일의 법칙의 보일이나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뉴턴도 연구를 연금술에서 시작하였죠. 만화 개구쟁이 스머프에서 스머프를 괴롭히는 가가멜이라는 캐릭터를 아시나요? 극 중에서 가가멜은 연금술사이자 마술사입니다. 스머프를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스머프를 잡으려고 하지만 매번 스머프에게 당하기만 하고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서 결국엔 스머프를 잡아먹겠다고 하는 그런 캐릭터이죠. 가가멜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연금술은 마법에 가까운 학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연금술을 연구하다 물질과 물질의 근원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하였고 이때 수많은 연구적 방법론, 물질론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다 돌턴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질의 단위인 원자가 원소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설명하였고 이 이후에 라부아제가 산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물을 만드는 실험을 하였는데요. 이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원소는 반응하여 다른 여러 화합물들을 만들 수 있지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그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에는 고유한 성질을 갖는 물질이 존재하고 그 물질이 여러 가지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연금술은 사라지고 주기율표가 탄생하며 근대 화학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학은 다양한 학문들과도 연결되는 학문입니다. 세상은 원자가 모여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 수많은 물질과 생명체들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자는 알고 보면 주기율표에 나오는 118개의 원소만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죠. 그렇다면 원자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세상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원자는 우주가 생겨날 때 만들어진 것들이고 이것들이 우연히 응집되어 중력이 생기고 이 중력 때문에 수소 양성자가 충돌하여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별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생긴 것이고요. 이 행성에도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성에 묶여있는 원자들이 자기들끼리 반응하여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구와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이 생기고 이 물은 정말 재밌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각종 유기물이 생기고 생명체가 생기고 대기권에 묶여있는 산소를 이용해서 숨을 쉬는 저희와 같은 생명체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우주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그 위에 미미한 양으로 존재하는 부스러기 원소들로 만들어진 존재들일 뿐이지요. 따라서 화학에서 연구하는 원소가 만들어진 과정을 연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온 우주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것은 우주론, 물리학, 천체학, 좀 더 나아가서는 지구물리, 지질학으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원소는 크게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구는 별처럼 에너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중성자, 양성자의 변화까지 일어나기는 어렵고요. 대부분 원자의 가장 바깥 부분에 있고 가장 가벼운 전자의 변화로 원소의 반응이 조절이 됩니다. 주기율표가 원소의 전자를 기준으로 정리가 된 것은 이 때문이죠. 우리는 이 전자의 반응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원소와 원소를 반응시키거나 분자와 분자를 반응시켜 화합물을 만드는 합성의 개념은 화학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물질을 인간이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화학으로 합성이 가능해짐으로써 의학, 약학, 생물학을 비롯하여 식품학, 생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섬유공학, 에너지공학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화학은 다른 학문들 간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고 아주 많은 과학 학문의 기초 분야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흔히 화학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실험실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약품들을 이리저리 섞으면서 또 한쪽에서는 보글보글 무엇인가가 끓고 있고 가끔 펑 터지기도 하고요. 또는 화학약품을 떠올리면서 해로운 것, 오염을 일으키는 것,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겐 재미없는 암기 과목일 수도 있고요. 사실 이런 화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화학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건 화학이라는 학문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인간들의 문제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은 화학이라는 학문이 적용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주변은 이미 너무 많은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먹방이 유행이지만 이전에는 요생남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요리를 하는 방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요리가 화학의 집약체 중에 하나거든요. 요리는 여러 가지 각기 다른 맛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요리법을 통해서 새로운 맛과 질감을 갖게 하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요리의 과정에서는 열을 가하고 또 열을 어떻게 가하는지에 따라 재료의 상태가 바뀌고 맛이 바뀌게 됩니다. 이는 화학에서 고체, 액체, 기체로 연결되는 물질의 상태 변화로 연결이 되고 열을 가하는 속도나 온도에 따라 재료의 맛이나 상태가 변함으로 화학에서의 반응 속도, 반응론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또한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은 화학에서 용액의 농도와 관련이 되고요. 고기가 익는 과정은 고기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분자 구조가 바뀌는 것이므로 가하는 에너지에 따른 분자의 변화와도 관련이 됩니다.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은 두 가지 물질이 만나 전혀 다른 성질을 갖는 화합물을 만드는 것과 같은 과정이죠. 따라서 요즘에는 분자 요리라고 요리사들과 과학자들의 협업으로 열없이 계란을 익힌다든지 하는 새로운 방식의 요리법들이 개발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음식을 만들 때마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실험의 과정이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지 그 과정 자체는 요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실생활에 유용한 예를 들어보자면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세제 코너에서 베이킹소다를 세제로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에 쓰여서 무해하다고 하는 베이킹소다 세제는 정말 먹어도 되는 걸까요? 베이킹소다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불리는 약알칼리성 물질입니다. 약알칼리성이라서 살균이나 세정과 같은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베이킹소다는 열을 가하면 탄산나트륨, 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제빵 시 구울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빵을 부풀리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베이킹소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화산 만들기를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 화산을 만들 때 먼저 베이킹소다에 물과 물비누를 넣어서 섞어주고요. 여기에 식초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거품이 마구 일어나면서 솟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거품이 생기게 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베이킹소다를 그냥 먹게 되면 우리 위 속에 있는 위산과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폭발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위가 파열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이유로 신 음식에 베이킹소다를 소량 넣으면 신맛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신맛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옆을 보면 구연산이랑 과탄산소다도 함께 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연산은 말 그대로 산성물질인데요. 시트릭 액시드라고 하는 귤, 레몬, 오렌지와 같은 과일에 들어있는 신맛을 내는 약산성의 물질입니다. 약산성의 물질이기 때문에 세정의 용도로는 그리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속에 미네랄 이온을 흡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센 물을 연한 물로 만들 수 있어서 섬유유연제 기능이 가능하죠. 또 석회라고 불리는 물때를 제거하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탄산소다는 과탄산 나트륨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요. 베이킹소다보다 좀 더 강한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균, 세정, 표백의 효과가 매우 좋은 세탁 용도로 적합한 물질입니다. 위 세 가지 물질은 모두 산과 염기를 이용하여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이지요. 세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른 주변의 곳으로 약간 시선을 돌리면 대부분 물을 이용하여 빨래, 청소, 설거지를 하지만 어떤 것들은 물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보드마커나 유성매직이 옷에 묻었을 때는 물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드마커는 보통 염료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고 유성매직은 유성염료를 사용합니다. 유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름 성분이라는 뜻이지요.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습니다. 화학에서 씻어낸다, 지운다의 의미는 녹여서 희석해서 없앤다의 의미와 같습니다. 희석을 하려면 잘 섞여야 하고 그러려면 성질이 비슷해야 하죠. 여기에서 화학에서의 분자의 특성, 혼합, 용해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성물질은 유성, 즉 알코올, 아세톤 등으로 지워야 합니다. 보드마커 지우개가 집에 없을 때는 주변에서 이러한 성분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세톤이 들어있는 물파스라든지 석유계 용매가 들어있는 뿌리는 살충제, 소독용 에탄올 등이 이에 해당될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비누는 어떨까요? 비누는 계면활성제라고 해서 하나의 분자에 물과 친한 부분, 기름과 친한 부분이 동시에 있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물과 기름을 서로 잘 섞이게 할 수 있죠. 화장품에도 이 계면활성제가 다량 들어있어서 로션과 크림같이 기름 성분과 물 성분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오랜 시간 잘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고어텍스, 나일론, 스판덱스와 같은 합성 섬유, 배터리, 수소차, 수많은 플라스틱과 비닐류들, 이런 것들은 모두 화학과 연관이 되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공간들은 거대한 화학 실험실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화학은 우리 삶 어느 곳에서도 쓰이고 발견할 수 있으며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화학을 조금만 알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화학을 재밌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서 언급했듯이 화학은 물질을 탐구하고 물질 간 반응을 통하여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물질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하죠. 화학에서는 이 기본이 되는 물질을 원소라고 하고 원소를 규칙에 따라 배치해 놓은 것을 앞서 언급한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주기율표를 단순 암기만 하려고 한다면 정말 재미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기율표에 각 원소가 왜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하고 거기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외우는 건 아주 쉬워지게 됩니다. 그 규칙들을 이해하게 되면 화학 반응 시 왜 각 원소는 일정한 비율을 갖게 되는지 이해가 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혼 결합과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이 왜 그런 결합을 갖게 되는지도, 그리고 그런 결합을 갖는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는지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화학이 어떤 학문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화학이 단지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하나의 과학 과목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주변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화학과 관련이 있고 따라서 화학이 좀 더 여러분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